자, 책 어디 보면 되냐면 몸 괜찮지? 네. 자, 136쪽 펴보면 돼. 136쪽.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2차 함수 간단히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은 2차 방정식과 그 다음에 2차 함수 사이의 관계, 이 관계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돼. 이 관계로 우리 거의 막 뒤에 저 부등식까지 쭉 이 내용이 이어질 거거든. 일단은 한마디로 적으면, 이건 좀 이따 좀 적어줘. 내 위에다 좀 크게 적어 놓을 건데, fx 자, 방정식 fx는 gx의 실근, 이게 얘랑 실근과 y는 fx랑 y는 gx, 그러니까 등호 기준 양옆에 있는 식을 하나의 함수로 이렇게 딱 만든 거지. 그래서 얘들 둘의 교점의 x좌표, 저거의 실근과 얘들 둘의 교점의 x좌표가 x좌표는 서로 같다. 그래서 저번에 적어놨었어요. 맞지. 맞네. 딱 여기였구나. 똑같이 썼나? 완전 똑같진 않고. 조금 근데 의미는 뭐 거의 똑같지 뭐.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 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니? 저거는 우리가 무슨 선이라고 했지? 포물선. 그렇지, 포물선. 어디로 볼로? 지금 아래로 볼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축을 얘기하면, 축은 어떻게 돼? 우리 축의 방정식 정도는 좀 외우자라고 했었거든. x는 6? 아니야. 네? x는 3. 참고로 축 다시 한번 써주면,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거든. 6은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2차 방정식에서 왜 두 근의 합, 뭐 요거였지. 그래서 요거는 계속 기억을 좀 해줘야 돼. 너무너무 중요해. 자, 어쨌든 아래로 블록하고, 축은 지금은 마이너스 2a분의 b하면 3, 뭐 그렇게 되는 2차 함수인데, 자 근데 얘가 과연 x축이랑의 위치 관계를 한번 보자는 얘기지. x축이랑 만날까? 아래로 볼록한데, 예를 들면 예를 들어 x축이랑 예를 들어 붕 떠 있으면 안 만날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닿는 형태로 만날 수도 있거든. 혹시 이렇게 만나는 걸 뭐 한다라고 하는지 기억나? 접한다. 그렇지, 접한다. 교점이 한 개,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내려와 있으면 교점이 몇 개, 2개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과연 얘는 어떨까 이 말이야. 얘는 과연 교점이 몇 개일까? 자, x축이라는 것은, x축은 이제 요 가로로 그어지는 얘를 말하는데, 이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x축을 식으로. y는요? 그렇지, y는 0. 자, 그러면 얘가 과연 x에 뭔가를 대입했을 때 y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나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 봐봐.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x축이랑 만나는 그래프라는 것은, 예를 들어 여기 1,0에서 만나고 5,0에서 만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1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이 식에다 1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 0. 0. 5 대입하면 얼마가 돼? 0. 그렇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1이나 5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몰라. 근데 만약에 뭔가 대입했는데 0이 된다면 거기서 만난다는 뜻이 되겠지. 그럼 우리는 x에 과연, 아직 빈칸이야. x에 과연 뭔가를 대입했을 때 얘가 0이 될 수 있을까? x에 뭘 집어넣어야 얘가 0이 될까? 이걸 우리가 이제 풀어보면 돼. 있는지 없는지. 그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그 이차함수 식에 해당하는 녀석을 갖고 왔고, 그 다음에 x축을 식으로 표현하는 궤도 갖고 왔어. 그래서 걔들 둘을 같다라고 놓은 거죠. 아, 둘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알아볼 때는 그 y하고 등호 오른쪽에 있는 그 식을 갖고 와서 그게 같아지는 지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네. 자, 그럼 이거 확인해 보자. 이거 2차 방정식 이거 실근이 있을까? 인수분해 되니 혹시? 네. 그렇지. 얘는 x-2, x-4는 0이 되거든. 그러니까 x는 2 또는 4야. 요 2차 방정식은 2 또는 4라는 실근을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냐? 아, 여기에 2나 4를 대입하면 0이 된다. 즉, 2,0 여기 지나고 이 포물선은 그 다음에 4,0 여기도 지난다는 뜻이야. 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이런 얘기지. x축이랑 얘는 교점이 몇 개야 그러면? 2개. 그렇지, 2개인 거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교점의 무슨 좌표가 x 좌표가 교점의 x 좌표가 두 식을 같다 해서 만들어진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면 되겠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위치 관계를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이차함수 그래프랑 x축 간의 위치 관계. 위치 관계란 얘기 혹시 들어봤어? 위치 관계. 아니. 위치 관계가 뭐냐면 중3 아마 2학기 기말 때 쳤던 단원일 수도 있는데 원과 접선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자, 예를 들어 원이 있어. 좌표 평면에 원이 하나 있어. 그다음에 직선이 있어. 원이랑 직선은 예를 들어 자, 얘가 주인공인 원이야. 근데 어떤 직선이 자기를 뚫고 이렇게 지나가. 1번 직선. 그다음에 2번 직선은 조금 더 깊숙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 2번 직선. 3번 직선은 원 안 뚫고 지나가. 3번 직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원이 됐다 생각해 보자. 원 입장에서는 어떨까? 1번이랑 2번이랑 3번. 서로 나랑 위치가 다 다르다. 1번은 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 2번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 3번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 그럼 1번, 3번이 이게 아니고 원 입장에서는 1번이나 2번이 다 똑같아. 무슨 얘기냐면 그 위치 관계라는 것은 무조건 수학에서의 위치 관계는 교점 개수로 구분이 되거든. 자, 이 원 입장에서 1번 직선은 교점이 몇 개야? 원이나. 2개. 2번도 교점이 몇 개야? 2개. 그치, 그럼 이 원 입장에서는 1번이나 2번이나 똑같아. 지 입장에서 나름 교점이 2개인 그런 녀석들. 근데 3번은 어때? 좀 다르지. 3번은 조금 달라. 그러니까 원 입장에서는 1, 2번은 따로 이렇게 모아놓을 거고 3번은 좀 다르니까 이렇게 따로 분류해 놓을 거라. 왜? 교점이 몇 개니까? 없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위치 관계가 되는 거지. 얘는 교점이 1개인 직선이니까 4번은 따로 얘는 교점 1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 관계라는 건 교점 개수로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근데 2차 함수도 어때? 2차 함수 포물선이잖아. x축은 가로로 평행한 직선이고 아까 잠깐 했지만 포물선과 x축도 위치 관계, 그러니까 교점 개수가 없을 수 있고 교점이 1개일 수 있고 2개일 수 있잖아.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첫 번째 교점 개수가 2개인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까?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려서 자,
이 그림은 이차 함수랑 x축이 교점이 몇 개인 그림이야. 이건 누가 대답 못해. 그냥 두 개요. 두 개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이차 함수식만 딱 나왔는데 자 얘는 아까처럼 나왔어. 얘는 x축이랑 교점이 과연 몇 개일까? 이걸 이제 묻는 거야. 아까 우리 확인했잖아. 얘는 몇 개였어? 2개. 그렇지. 근데 어떻게 확인했냐면 요 식 그대로 갖고 오고 오른쪽은 y축을 아니 x축을 의미하는 0을 갖고 와서 이 방정식을 풀었단 말이야. 방정식 풀었더니 실근이 2개 나왔거든. 자, 그럼 이걸 굳이 끝까지 풀어야 우리는 실근이 2개인 걸 알까? 아니요. 그러면 뭐만 확인해도 실근이 2개다, 뭐 중근이다 이런 거 알 수 있을까? 판별식. 그렇지. 자, 그래서 교점 개수가 2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판별식의 부호를 보면 돼. 판별식이 어떠면 교점이 2개겠어? 양수. 그렇지. 교점이 2개라는 건 방정식에서 실근이 2개라는 뜻이니까 판별식이 양수가 되면 돼. 자, 그다음 두 번째. 교점 개수가 1개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접한다는 얘기야. 접한다. 자, 접하려면 판별식이 어때야 돼? 0. 그렇지. 판별식이 0이다. 자, 그 다음 이차 함수랑 x축이 서로 안 만날 수도 있거든. 교점 개수가 1개. 그러니까 서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될 때는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작다.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근이 교점이란 걸 알면 교점 개수면 실근 개수다. 그러면 우리 방정식에서 판별식으로 판단했던 거다 생각하면 이거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거지. 그렇게 이해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봐봐. 이번엔 x축 말고 이차 함수랑 일반적인 직선 이차 함수 포물선이지. 포물선. 자, 그 다음에 직선. 우리 직선이라고 하면 보통 몇 차 함수를 의미해? 1차 함수. 그렇지, 1차 함수지. 과연 얘들 둘은 위치 관계가 어떨까? 1차 함수는 보통은 기울기가 있다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는데 2차 함수랑 직선도 교점이 이렇게 2개일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교점이 없을 수 있다는 거지. 이것도 우리가 확인할 줄 알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식을 한번 써볼게. 자, 어떤 2차 함수. 자, 2차 함수가 있다. 요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리고 어떤 1차 함수가 있어. y는 4x 플러스 13 이렇게. 얘는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거고 얘는 기울기가 4니까 팍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일 건데 근데 물론 식에 맞게 좌표 평면에다 정확히 그리면 그리고 나서 얘는 교점이 2개였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사실 직선은 정확히 그리려면 그려. 자대고 반듯하게 그리면 되죠. 근데 이건 포물선이다 보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그릴 줄 알지 사실 정확히 하나하나 그릴 수는 없거든. 자, 근데 뭐 하면 된다고? 교점이 몇 개인 얘들 둘의 교점이 몇 개인지 알고 싶다? 그럼 서로 만나는 지점이 몇 개인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두 식을 갖고 와. y는 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 식을 갖고 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 갖고 오고 얘도 y는 뒤쪽에 있는 4x 더하기 식을 좀 바꿀게. 자, 4x 빼기 5라는 식을 갖고 와. 그 다음에 얘들을 뭐 하면 돼? 같다라고 놔주면 돼. 그럼 두 식을 갖고 와서 같다 하는 순간 얘는 몇 차 방정식이 돼? 2차 방정식. 그렇지.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우리 푸는 거 앞단원에서도 했고 중3 때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교점이 정확히 몇 콤마 몇이냐를 묻는 게 아니고 단순 개수만 묻는다? 그러면 우리 실근 개수로만 구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판별식만 써도 되고 자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 되면서 바로 판별식 써볼까?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하면 9 빼기 ac 판별식이 0이네? 그럼 얘는 방정식으로 봤을 때 무슨 근을 갖는 방정식이야? 중근. 중근, 그치. 그러면 다시 각각의 식을 함수로 보고 포물선, 직선 그림 교점이 몇 개가 되는 상황이야? 3개. 그치? 약간 요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전부 다 판별식으로 해결 가능하다 생각하면 돼. 이해되겠지? 요게 오늘 내용의 제일 메인이 되는 스토리다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넘어와서 우리 여기 139쪽 한번 볼게. 근데 문제 몇 개 풀려 있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 그때 푼 거지. 네. 좀 더 풀면 되지. 자, 필수 1번. 자, 그래서 왔다 갔다 잘 해주면 되는데, 자, 필수 문제 1번 보면, 자, 누구 그래프가 그려져 있냐면, y는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요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대. 근데 그림을 보면,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뭐냐면, 교점의 좌표를 주고 있는데, 요 이차함수 그래프랑 누구랑 교점의 좌표 주고 있어? X축. 그치, x축이랑 내가 일부러 y축은 안 그렸는데 별 의미가 없어. 자, 이게 마이너스 2라 적혀있고 여기 4라 적혀있거든. 정확히 쓰면 이거 마이너스 2,0이고 여기 4,0이야. 그럼 누구랑 누구가? 자, 식은 모르지만 요 2차 함수랑 x축도 식으로 표현하면 요렇게 얘들 둘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랑 4다. 얘들 둘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랑 4다. 그러면 이걸 얼른 방정식적으로 변환을 하면 돼. 두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는 두 함수의 식만 딱 따와. y 말고 y는 뒤쪽에 있는 x로 이루어진 식 따오고, 여기도 y는 뒤에 있는 0을 딱 따와서 이렇게 같다라고 놔주면 방정식 완성된 거잖아.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랑 같다 그랬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랑 4. 그러면 식을 같다 해서 만들어준 방정식의 실근이 마이너스 2랑 4구나. 이렇게 바꿔주면 완벽하게 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물어보자. 이거 우리 많이 연습했었거든. 앞에 저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마이너스 2랑 4야. 우리는 a, b를 구해야 돼. 자, 어떻게 할 거야? 근거계수에 그렇지. 여기서 대입 좀 아쉽지. 대입해도 되긴 하겠지만 근거계수 관계가 훨씬 쉽잖아. 자, 실제로 알고 있는 두근을 더하면 2. 자, 근거계수 관계로 두근을 표현하면 마이너스 2분의 a.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고. 자, 그 다음에 근거계수 관계. 실제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8이야. 근거계수 관계 생각하면 a분의 c니까 지금 2분의 b거든. 그럼 b는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변환을 잘 해주면 돼. 분명히 함수적인 어떤 그래프로서의 어떤 힌트를 줬는데 우리는 그걸 완벽하게 방정식에 관한 내용으로 바꿔서 방정식으로 이제 마무리한 거지. 이렇게 해주면 돼. 옆에 한 개 더 들어가자. 자, 필수 2번도 한번 볼게. 여기 페이지 밑에 문제도 혹시 풀려 있니? 2개 다 풀려 있어요. 아, 그래? 네. 그럼 이건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되겠다. 자, y는 x 제곱 마이너스 6x 그다음에 더하기 k 빼기 3. 이 참수인데 식이 조금 덜 나와 있네. 근데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랑 b라고 하자. 일단 몰랐는데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나 봐.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걸 a랑 b라 하겠다. 이런 얘기야. 자, 근데 힌트로 나온 건 뭐냐면 선분 AB의 길이, 이게 지금 2루트 2라 이렇게 힌트가 나왔단 말이야. 자, 그때 K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거든. 자, 이거는 우리가 함수적인 특징도 되게 잘 이용을 하면 되는데, 자, 봐봐. 내가 지금 축을 표시해 볼게. 자, 식을 보고 요 이차 함수는 축의 방정식이 x는 얼마일까? X는
그렇지. x는 3. 마이너스 2a분의 b. 맞지? 자, 근데 선분 AB의 길이가 2루트인데 축은 x는 3이야. 자, 물어볼게요. 여기 요만큼 길이가 얼마일까? 3 더하기 루트 2. 그렇지. 아니 루트 2. 그렇지. 요 길이는 루트 2고 그럼 여기가 바로 3 더하기 루트 2인 거지. 맞아.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 길이도 당연히 루트 2일 거고 그럼 A점의 x좌표 얘는 뭐겠어? 3 빼기 루트 2. 그렇지. 3 빼기 루트 2라는 거지. 이러면 뭐야? 또 교점의 x좌표가 나왔네. 자, 요 이차함수랑 얘랑 x축 y는 0. 얘들 둘의 교점의 x좌표가 나왔어. 교점의 x좌표. y좌표는 뭐 0이겠지. 그러면 우린 또다시 식을 갖고 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 빼기 3. 그다음 y는 0. x축에 대한 식도 갖고 오고 이거의 두 실근이 교점 x좌표. 하나는 3 플러스 루트 2, 하나는 3 마이너스 루트 2다. 이게 끝난 거잖아. 그럼요. k 보여주면 되지. 자, k는 지금 상수항 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두근의 곱을 생각할 거야. 자, 근과계수 관계로 두근의 곱 a분의 c 하니까 k 빼기 3이고 실제로 우리는 두근을 알아. 자, 두근을 곱하면 자, 합차 공식 3의 제곱 9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2 그래서 7이 되거든. 자, 따라서 k는 10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지. 자, 바로 넘어갈게. 뒷페이지. 자, x축과 이차함수의 위치 관계.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 자, 얘가 x축과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k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1번 두 점에서 만난다. x축이랑 볼 것도 없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이차함수식 갖고 오고 x축 그러니까 0 갖고 오고 같다라고 놓으면 돼. 근데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얘가 실근이 두 개가 돼야 돼. 즉 판별식이 양수가 되면 되겠지. 판별식 정리해 볼게. 자, 여기가 짝수기 때문에 b'의 제곱 1 마이너스 ac k가 되거든. 이게 0보다 크면 방정식으로서는 실근이 두 개고 그래프로서는 교점이 두 개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정리하면 k가 작다 1보다 이렇게 되겠지. 자, 두 번째 교점이 한 개, 즉 접하도록 접한다. 그대로 가자. 어차피 식은 똑같은 거 쓸 거고 판별식도 똑같이 해서 1 빼기 k가 판별식이라는 게 나오거든. 근데 접하려면 는 0 돼야 되잖아. 그래서 k는 얼마? 1. 자, 그 다음 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 똑같이 갖고 와서 실근 없어야 되는구나. 판별식은 음수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정리하면 k는 1보다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지. 자, 285번 풀어니 혹시? 네. 풀려져 있구나. 자, 다음 페이지로 어디까지 풀려져 있나? 여기 맞아 안 됐나? 그럼 뭐 어떻게? 자, 280 아니 뭐라고? 141쪽. 학원 올 때 혹시 눈 왔니? 아니요. 아니야? 조금 전에 온 애들이 뭐 약간 눈 온다면서. 눈이 아니고 약간 얼음알갱이처럼 그런 거. 그거 우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대구는 눈이 참 진짜 안 와. 주말에 온대요. 이번 주말에? 저번에 언제도 토요일에 한번 왔었는데 한 2주 전인가? 거의 뭐 쌀이 눈이던데 거의 가루처럼 이렇게 펑펑 퍼오지는. 네. 자, 필수 4번. 자,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자, 얘랑 이번엔 x축이 아니고 새로운 직선이네. y는
x 플러스 k. k는 모르는데. 자, 근데 얘가 두 점 A랑 B에서 만나는데. 자, 얘가 두 점 A, B에서 만난다. 자, 그때 점 A에 x 좌표가 마이너스 2래. 마이너스 모르겠어. 자, 그때 점 B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야. 너무 대놓고 좋지. 그럼 봐봐. 만나는데, 자,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한 요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 근데 그 두 점을 A, B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점. 몰라, A가 몇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점 x 좌표가 마이너스 2래. 그럼 이거는 뭐야?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를 줬잖아. 그러면 다시 이거를 우리는 방정식으로 바꿔서 이게 실근이다. 실근으로서 우리가 이용을 해줘야 되는 거지. 조금 방정식 만들어 볼게. 진짜 요거를 그대로 약간 번역하듯이 방정식으로 만들면 두 식을 갖고 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그리고 x 더하기 k 갖고 와서 같다라고 놓는 순간 바로 2차 방정식이야. 그리고 함수에서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2였다라는 것을 방정식에서 뭐라 써주면 돼? 이 방정식의 한 실근이 뭐다? 마이너스 2? 그렇지. 교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거잖아. 교점이 두 개인데 그 중에 한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 그럼 이걸 그대로 방정식으로 약간 치환을 좀 바꿔서 해석을 해주면 그 두 식을 같다. 두 식은 서로 같다 해서 만들어진 방정식의 한 실근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설정해주면 되는 거죠. 고민이 필요가 없어. 이런 근은 뭐 하라고 준 근일까? 근이 막 2 플러스 루트 3 이게 아니잖아.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이거는 방정식에 뭐 하라고 준 근이야? 네. 그렇지. 원래 근은 대입해도 돼. 근데 막 근이 2 플러스 루트 3, 뭐 3 마이너스 5i 뭐 이런 식이면 대입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건데 요 정도 숫자는 이거는 그냥 대놓고 대입해주면 되는 거지. 자, 마이너스 2의 제곱 4 더하기 요건 마이너스 4 되거든요. 사라져. 그럼 좌변은 3만 남고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k. k가 마이너스 5가 나오네. 그냥 5 아니에요? 맞다, 미안. 요새 자꾸 실수해. k는 5가 된다. 자, 근데 지금 b점 좌표 구하랬으니까 b점 그러면 뭐 한 실근 말고 다른 한 실근 마저 구하면 되겠네. 자, 그리고 k에는 뭐 이제 구했으니까 5 넣어서 생각을 하고. 자, k 대신에 5 넣어주고 그다음 요거 다시 써볼게. 다시 쓰면 왼쪽으로 2항 그럼 x제곱 2x에서 x 빼니까 x 남고 그다음 3에서 5를 빼니까 마이너스 2 남지. 자, 그럼 인수분해 되니까 요거 x 더하기 2 x 빼기 1 인수분해주고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1. 자, 두 식을 같다 이렇게 만들어진 방정식을 풀었더니 실근이 마이너스 2랑 1이 나왔어요. 당연히 이거는 다시 함수로 돌아가면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 마이너스 2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거고 나머지 한 점 요게 궁금했는데 이거 x좌표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y좌표는 우리는 b의 완벽한 좌표를 대답해 줘야 되잖아. y좌표는 얼마일까? 6? 그렇지. 이거는 뭐 여기 대입하든 여기 대입하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6이 되겠지. k도 아까 구해놨으니까 여기 대입해도 1 더하기 5에서 6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5번도 한번 보자. 필수 5번까지 보고 밑에 거 한번 그렇죠. 필수 5번. 자, 이번에도 2차 함수 또 식을 또 몰라. y는 x 제곱 1차항 몰라, 상수항도 몰라. 자, 근데 얘가 누구랑?
y는 3x 플러스 1 이렇게 둘이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근데 그 중에 한 교점에 x 좌표가 또 교점에 x 좌표 나왔네. 근데 1 빼기 루트 2 이런 상황인 거지. 그때 A랑 B 구하는 그런 건데 유리수. 자,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거를 방정식으로서 해석을 해줘야 돼. 근데 해석하기 전에 그림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기울기 양수인 직선, 교점이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점, 이 둘 중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한 점이 x 좌표가 1 빼기 루트 1에 콤마 y 좌표는 뭐 알 수는 없지. 그때 나머지 한 점은 어떻게 될까? 또는 뭐 A랑 B 어떻게 구하냐 뭐 이런 거지. 자, 그러면 방정식으로 바꿀게. 자, 식 갖고 와. 2차 함수식 x제곱 ax 더하기 b. 자, 1차 함수식 3x 더하기 1 같다라고 놓고 그 다음에 교점의 x좌표도 갖고 와. 근데 어떻게 갖고 와야 돼? 더 이상 교점의 x좌표가 1 빼기 루트 2가 아니고 이 방정식의 뭐가? 실근. 그치? 계속 얘기하는 게 부동식이야.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다. 이 교점의 x좌표가 한 개밖에 없어? 한 실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 이 방정식의 한 실근이 x는 1 빼기 루트 2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넘겨볼게. 이거 넘겨서 한쪽으로 일단 표현을 해주면 x제곱 더하기 ax 빼기 3x니까 a 빼기 3의 x. 그 다음 상수항은 b 마이너스 1이니까 b 빼기 1. 그렇지. 이거의 한 실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다. 자, 근데 이거 알아야지. 우리 이것도 방정식에서 했잖아. 자, 2차 방정식에서 한 실근을 가르쳐 줬는데 이런 꼴이야. 이거 근 하나만 가르쳐 준 거 아니잖아. 모도 근이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 1 플러스 루트 2. 그렇지. 이거 우리 무슨 근이라고 그러지? 혈내근. 그렇지. 아, 그러면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우리는 다 알고 있네. 그럼 이제 A랑 B 구하는 건 구할 수 있겠지. 자, 근이니까 대입할까? 아니. 아니지. 근과 계수관계 또 쓰는 거지. 자, 두 근의 합 얼마니? 2. 자, 근과 계수관계로서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돼. 요게 2다. 자, 그러면 계산해주면 A가 1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A분의 C, 그러니까 B 마이너스 1이거든. 근데 실제로 두 근을 곱해주면 1 제곱 1 빼기 루트 2의 제곱이 1 빼기 2가 되면서 마이너스 1이 돼. B가 0이네. 자, 이렇게 A, B가 구해지는 거지. 되겠지? 자, 요거는 밑에 한번 좀 풀어볼 건데 몇 번 풀 거냐 하면 다음은 비슷하다. 자, 287번이랑 288번 이렇게 두 문장을 풀어보자. 아니야, 87번 말고 86번. 네. 이렇게 두 개 한번 풀어보는데 87번 너무 똑같아. 봐. 자, 이 페이지 오늘 2차 함수 최대치에서까지 하면 됐다. 이거 상학이랑 하는 게 좀 같이 해야 좀 괜찮은데 영상 봐서 되려나? 자, 일단 뒤에 필수 6번. 필수 6번은 사실은 그냥 넘어가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보도록 하자.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2차 함수식 지금 y는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고 그다음 직선은 y는 x 플러스 k야. 그러니까 직선식이 k가 안 정해져서 아직은 어떻게 그려질지 알 수가 없거든. 자, 근데 첫 번째 얘랑 얘가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래. 교점 두 개가 되도록. 그러면 우리는 식을 같다라고 놓으면 돼. 자,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x 더하기 k 이렇게 딱 놓고 요거 교점이 두 개란 얘기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여야 된다? 2개. 그치, 그런 거야. 그럼 넘어가.
한쪽 0 되도록 넘겨.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상수항이 조금 복잡한데 1 빼기 k 이렇게 되거든. 실근 2개여야 된다. 당연히 방정식 2차 방정식의 실근은 판별식만으로 판단 가능하잖아. 판별식. 자, b'의 제곱 4 마이너스 a 이고 c는 1 빼기 k. 이게 어때야 돼?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4 마이너스 2 더하기 2k가 0보다 크다. 그럼 4 빼기 2는 2니까 넘어가면 2k는 크다 마이너스 2보다.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지. 교점이 2개라면 이렇게 되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뭐 접하도록 교점이 연계가 되도록 하면 되는데, 그럼 당연히 판별식은 그대로 쓰고, 만약에 교점이 1개여야 돼. 그럼 얘가 0이랑 어때야 돼? 같다. 그렇지. 이걸 해서 풀면 돼. 근데 과정이 똑같을 거니까 중간에 등호만 바뀌었어. 그러면 k가 얼마가 되면 되겠어? 접한다. 마이너스 1. 그렇지. 이렇게 되면 되겠지. 이게 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가버리면 이게 이제 교점이 없는 거가 되는 거지. 이건 넘어갈게. 나중에 숙제로 잘 한번 풀어. 자, 뒤에 연습 문제 숙제로 또 한번 풀어주고, 자, 145쪽으로 넘어갈게. 이차함수 최대 최소. 오늘 배우는 내용까지 하면 우리 일반적인 고등학교 중간고사 범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최대 최소. 자, 위에 분홍식을 지우고. 문 잠깐만 열게. 덥다. 최근에 내가 이차함수 여기 내용을 진짜 되게 자주 하고 있어. 우리도 지금 이제 했지만, 그러니까 다른 반들도 요 부분 진도 나간 애들이 좀 많아갖고 좀 자주 하고 있는데, 자,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질문을 해볼게. 잘 맞춰봐. 어떤 함수가 있어. 아니면 그냥 식이라고 생각해도 돼. 예를 들어 2x-3이라는 식이야. 그리고 내가 x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이 계산을 통해서 결과가 얼마가 되는지 알겠지. 예를 들어 x에 10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가 돼? f10은 얼마일까? 17. 뭐 그런 식으로. 자, 근데 지금은 내가 제한을 둘 거야. x에 대입할 수 있는 걸 몇 개 안 줄 거야. 자, 마이너스 2 대입 가능, 마이너스 1 대입 가능, 0 대입 가능, 1 대입 가능, 2도 대입 가능. 딱 5개만. 자, 질문은 저 2x 빼기 3이라는 식에는 이 5개 중에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때 계산 결과가 제일 클까? 이게 답이에요. 얼마니? 누구 대입했을 때 제일 커? 2. 그렇지. 얼마로? 2 대입하면 얼마로 제일 커지? 1. 그렇지. 혹시 그 정답이야. 정답인데 혹시 어떻게 맞췄니? 라고 물어봐도 되겠니? 어떻게 맞췄어? 그냥 x가 더 커지면 더 커지는 식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5개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하나하나 다 넣어서 확인해봐도 돼. 진짜로 확인해보면 2 넣었을 때가 1로써 제일 커. 나머진 1보다 큰 게 안 나올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자, 그리고 한 개 더. 이번엔 내가 식을 딴 걸 줄게. gx. 요거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뭐 15. 한 요 정도. 근데 이번에도 대입할 수 있는 건 그냥 똑같이 이렇게 줄게. 자, 이번엔 g에다 대입할 건데. 자, g에다가는 x 얼마 대입했을 때가 계산 결과가 제일 클까? 마이너스 2. 정답이야. 근데 왜 그럴까? 만약에 다 넣어봤는데 마이너스 2 넣었을 때가 제일 크던데요? 그럼 내가 별로 할 말은 없어. 맞는 말이니까. 근데 다 넣어보진 않았지, 솔직히. 네. 근데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제일 크긴 하거든. 근데 확실히 혹시 다른 거 넣어봤을 때 이거 넣으면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보다 더 커질 수도 있지 않나?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은 안 들어? 네. 그렇지? 자, 근데 지금 하려는 말이 뭐냐면 지금 사실은 좀 애매한 거야. 이게 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조금 다른 대답이 나오면 더 좋긴 한데, 이번에 내가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 x를 한 5개 정도가 아니고 되게 많이 줄 거야. 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전부 다. 선생님 아까랑 뭐가 달라요?
아까는 정수만, 지금은 마이너스 1.5, 뭐 0.5, 뭐 1.7 이런 것도 대입 다 가능해요. 자, 다시 F로 돌아와서 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모든 실수를 여기 다 집어넣을 수 있어. 자, 얼마 대입하면 제일 클까? 2. 지금도 확실해? 네. 그렇지. 이번에도 다 확인은 못했잖아. 그다음 GX는 당연히 얼마, 이 중에서 얼마 대입하면 제일 커? 마이너스 2. 그렇지.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이게 1차 함수, 그러니까 1차식이어서 우리가 감이 와. 그래서 가능하거든. 근데 내가 식을 바꿔볼게. 이제부터는 좀 힘들걸? 자,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 자, 여기에도 이제 x에 처음부터 가보자. 아까 처음처럼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걸 딱 5개로 제한을 할게요. 자, x 얼마 대입하면 제일 클까? 마이너스 2. 혹시 어떻게 보이니? 어떻게 왜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 항이 다 양수가 되니까 제일 크게.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범위를 조금 바꿔볼게요. 이번엔 x에 이걸 플러스로 해볼까? x에 마이너스 4부터 3까지 2까지 할까? 대입 가능해. 자, x 얼마 대입하면 제일 클까? 1. 1. 확실해? 네. 계산해 볼게요. 자, 1 대입해봐. 1 대입해서 계산하면 얼마거든? 15. 그렇지? 근데 나는 마이너스 4 대입했을 때 더 클 것 같거든. 자, 마이너스 4 대입해볼게. 마이너스 4인데 전체 제곱하니까 16이지. 2 곱하니까 32. 여기 마이너스 4 대입하면 이거 마이너스 16이 돼. 더하기 9. 요것만 해도 벌써 16인데 9를 더하니까 25. 이게 훨씬 크지. 자, 그러니까 봐봐. 2차 함수만 돼도 2차 함수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그런 느낌이나 감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좀 많이 힘들어져.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자, 포인트는 그래프를 생각해야 돼. 그래프. 자, fx 그래프 한번 생각해봐. 근데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정확히 뭐 직선이니까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고 대충 1차 함수는 기울기 정도만 봐도 돼. 기울기가 양수야. 그럼 직선일 건데 오른쪽 위로 가, 아니 오른쪽 아래로 가. 위로. 그렇지. 이렇게 그려져. fx는 y는 fx. 그러다 보니까 봐봐. 요 범위로 다시 생각해보자. 여기에는 마이너스 4에서 1까지 숫자 중에 어떤 걸 대입했을 때 제일 클까 하면 답은 1이 되는 거야. 왜?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거든. 그러니까 이 점들 사실 fx가 1차 함수다 보니까 우리 그래프 모양이 직선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요 관계식을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다 찍힌 거야.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나오니까 0, 마이너스 3점 찍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1, 마이너스 1점 찍고 그렇게 점이 바바바바박 찍히다 보니까 근데 그 모양이 직선인 셈이거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간다라는 것은 오른쪽으로라는 것은 자 봐봐.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x가 커진다 얘기야 작아진다는 얘기야. 커진다. 위로 간다는 건 y가 커진다는 얘기야 작아진다는 얘기야? 커진다.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할수록 위로 간다는 얘기는 x가 커질수록 y도 어떻다?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프를. 그러면 대입 가능한 것 중에서 그나마 가장 오른쪽 가장 큰 거를 대입해야 그때의 계산 결과 즉 y도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대입했을 때 제일 큰 거야. 이해되겠지? 근데 두 번째 거는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거든.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이 바로 gx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x가 커질수록 오히려 계산된 결과 y는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반대로 대입 가능한 것 중에 가장 작은 걸 넣었을 때 오히려 계산 결과는 제일 큰 거야. 자, 근데 그럼 요 이차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니? 얘는 어디로 볼록? 아래. 그렇지, 지금 아래로 볼록이고. 자, 그 다음에 이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축. 지금 축의 방정식이 어때?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1. 그러면 자, 기울기가 양수인 그래프처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계속 커진다. 맞아? 네. 아니지. 아. 처음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그래프 높이가. 작아져요. 그렇지. 근데 축을 딱 넘어가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지. 네. 그럼 얘는 어떻게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하면 되냐면 얘는 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같은 경우는 축에서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x 값이 축에서 멀어질수록 y 값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렇지, 커진다. 축에서 가장 낮잖아. 그리고 축으로부터 멀수록 높이가 확 올라가고. 그러니까 봐봐, 아까 여기 1 넣었을 때가 최다라고 예상을 했었잖아. 그리고 나는 마이너스 4가 맞다라고 했었고, 축이 마이너스 1이야. 자, 마이너스 4랑 1 중에서 마이너스 1로부터 누가 더 멀어? 마이너스 4. 그렇지. 마이너스 4는 축으로부터 자, 왼쪽 오른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축으로부터 3칸 떨어져 있고 1은 축으로부터 2칸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4 대입한 게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럼 앞으로 2차 함수 최대 최소도 그래프 대충 그리면 돼. 볼록한 방향 그리고 축 정도만 좀 표시해서 대충 그리고 나서 범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을 하면 돼. 이해되겠니? 네. 그럼 지금 만약에 정확히 이해됐다면 한 개 정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아까 여기에다가 이 함수에다가 1일 때가 최대라고 예상을 하고 1을 대입해 봤어. 그랬더니 15가 나왔지. 뭐 안타깝게도 최대는 아니었지만. 자, 근데 내가 지금 질문하려는 것은 h에 이 함수에 x에 1 말고 다른 걸 집어넣었는데도 또 15가 되도록 하는 요거 얘기할 수 있어요. 1 말고 또 누구 대입해도 15 나올까? 직접 계산 안 해도 알 수 있어야 돼. 마이너스 1. 아니야. 잘 봐. 마이너스 2? 축이 지금 마이너스 1이고 방금 1 대입했었잖아. 마이너스 3. 그렇지. 왜 마이너스 3 대입하면 1 대입한 거랑 똑같을까? 마이너스 3이랑 1은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어떻다? 같아요. 그렇지. 방향이 반대지만 축으로부터 똑같이 떨어졌잖아. 왼쪽으로 2칸 떨어진 녀석이 바로 마이너스 3인데 이게 안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같을 수밖에 없어. 계산해 볼 필요도 없어. 마이너스 3 대입해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 의심스러움 해보면 돼. 자, 마이너스 3 대입하고 제곱하잖아. 9가 되거든. 그럼 이거 18에다가 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2가 돼. 이미 6이지 이거. 근데 거기다 9 더하면 15. 당연히 나오는 거지. 신기하네. 이게 아니야. 그래프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이해되겠지? 네. 자, 그럼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이번엔 새로운 2차 함수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 자, 이번엔 x 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 줄 거냐면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그 다음 이번에는 두 개를 물을 거야. x가 네모일 때 최대가 된다. 최대값 얼마가 된다. 그 다음에 x가 이번 최소값도 생각해야 돼. 가장 작을 때. 뭐 예를 들어 이것도 물을 수 있지. 자, fx가 2x 빼기 3이야. 마이너스 4에서 1까지 대입 가능. x에 얼마 대입하면 얘가 제일 작아질까? 마이너스 1. 요거. 마이너스 4. 그렇지. 아까는 그렇지. 요 2차 함수는 마이너스 1 맞지.
축이 제일 낮으니까. 자, 그럼 최소값도 우리 대답할 수 있는데, 자, 얘는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대입관이에요. 그래서 네모일 때 최대가 되고 세모일 때 최소가 된다.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했을 때. 자, 네모랑 세모만 한번 딱 보여줄게요. 일단 그래프 그려봐야 돼. 어디로 볼록해? 얘는. 위로. 그렇지, 위로 볼록. 그 다음에 축은 어떻게 되니? 축의 방정식. x는 2. 그렇지. 2를 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4까지야. 그래서 처음에 그릴 때 좀 잘 그려줘. 대충 하지 말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2에서 3칸 떨어졌으니까 좀 적당히 멀리. 그다음 중요한 건 상대적으로 4는 2로부터 어때? 조금 가깝지. 그럼 조금 가깝게 표시하면 시각적으로도 확실히 보여. 그래서 여기랑 이런 데는 지금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범위 벗어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4 여기까지만 딱 보고 이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지. 자, 엄마 대답해보자. x가 얼마일 때 최대가 될까? 2. 그렇지. 위로 볼록한데 축을 포함한다 그럼 축에서 최대인 거지. 2에서 최대가 된다. 그럼 계산은 하면 돼. 저기다 2 대입하는 건 계산하면 돼. 자, x가 얼마일 때 최소가 되니? 마이너스 1. 그렇지. 지금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최소값은 저기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계산한 거네. 다른 어떤 0, 1, 3 다른 어떤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봤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계산 결과보다 절대로 더 작을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래서 꼭 그래프 생각할 수 있도록. 자, 최대 최소 사실은 이게 다야. 설명 다 끝났고 굳이 뭐 정리를 하자면, 자, 함수의 최대 최소. 사실은 우리가 2차 함수 하고 있으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긴 한데, 근데 방금 말했던 게 2차 함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야. 어떤 함수든. 우리가 고1 과정 공수 2 가면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도 할 거고, 나중에 2학년 되면 대수 단원에서 대수 과목에서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 할 거거든. 근데 모든 함수마다 최대 최소 파트는 무조건 있어. 근데 항상 이것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 그래프 그린다. 자, 근데 대충 그리면 돼. 대충이란 것이 개형만 그리면 되거든. 근데 2차 함수 같은 경우 개형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개형이란 단어 뜻은 나도 잘은 몰라. 근데 개형이라는 게 아까 나 그래프 그릴 때 뭐 x축, y축 이런 거 안 그렸잖아. 뭐가 중요해? 볼록한 방향.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그거 판단하고, 그다음 제일 중요했던 거 뭐? 축. 그렇지, 축. 그 두 개만 신경 써서 적당히 그리면 돼. 개형만 그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범위가 있다면, 범위가 따로 있다면 범위를 그래프에 표시한다. 뭐 끝났지. 세 번째, 최대 최소 구한다. 최대 최소 구한다. 이게 다른 함수도 다 이런 과정으로 이제 구해지게 될 거야. 물론 다른 종류의 함수는 개형이 뭐 볼록한 방향이나 축이 아니고 다른 어떤 특징으로 우리가 좀 표시해야 되겠지. 근데 어쨌든 끝. 자, 그러면 문제 뒤로 넘어와서 한번 풀어볼게. 자, 148쪽 넘어와서 필수 7번 한번 보죠. 필수 7번. 자, 다음 x 범위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필수 7번에 나온 함수는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6이야. 자, 아래로 볼록하고 축은 공식으로 계산하면 2라는 거 알 수 있거든. 자, 근데 1번은 범위가 어떠냐면, 1번은 x에 대입 가능한 게 0부터 5까지. 0부터 5까지. 적당히 표시해. 0에서 5. 5는 조금 더 멀지. 3칸 떨어져 있지. 자, 여기서는 x가 얼마일 때 최대가 될까? x. 그렇지. 그러면 저기다 5 대입한 게 최대야. 자, 최대값은 주어진 식에 5를 대입한 거. 5 잘 대입해서 계산하면 11 나와. 이건 계산하면 돼. 자, 그래서 5가 최대값은 아니야. 5는 최대가 되는
위치고 실제 최대 값은 5를 집어넣어서 계산한 거. 지금은 11이지. 자, 그다음 최소 값은 x가 얼마일 때? 2. 그렇지. 축을 포함한다. 그럼 축에서 뭔가 최대 최소 중에 하나는 결정이 돼. 축이 제일 낫지. 그래서 2 대입하면 돼. 자, 2 대입해주면 잘 계산했을 때 2가 나오거든. 여기 이제 최소 값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범위를 바꿨어. 두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번엔 조금 특이하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면 마이너스 1. 축을 포함 안 해버리네. 축을 포함 안 하면 그 특징은 뭐야? 범위의 양 끝 지점이 가장 높거나 낮을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최대값은 지금은 얼마? x가 얼마일 때? 뭐 넣었을 때 최대가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계산은 생략할게. 자, 그다음 최소는 지금 요 범위에서는 누구? 1 넣었을 때. 이렇게 되겠지. 자, 어려울 건 없다. 필수 8번. 필수 8번은 생략하고 요거는 밑에 필수 8번이랑 같은 유형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죠. 309번을 한번 풀어봐. 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309번.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 자, 필수 9번. 아, 여기가 또 중요한데. 자, 149쪽. 오늘 149쪽 일단 하고. 자, 필수예지 9번에 1번 보면 자, 또 최소값 구하는 문제인데 y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요거의 전체 제곱 빼기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5. 자,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인 거지. 최소값. 근데 봐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거든. 근데 지금 요 1번에 나온 이거 함수인데 이거 굳이 한번 말해보자. 몇 차 함수니 저거는? 4차? 그렇지, 4차지. 그러니까 뭐 완전 제곱식 전개는 안 돼 있지만 이거 만약에 전개 다 한다면 4차인 거잖아. 그럼 4차 함수 최소값 구해라라는 문제잖아. 물론 2학년 되고 미적분 1이라는 과목을 수강을 하면 4차 함수 최대 최소 그 내용이 나와. 해야 돼. 근데 지금은 우리 배운 적 없잖아. 뭐야? 문제가 잘못됐나? 그게 아니지. 실제로는 4차 함수지만 우리는 어떻게? 봐봐. 식의 구조를 봐봐. 이거는 뭐 해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지원. 그렇지. 치환하는 거지. 자, 그래서 2차 함수 최대 최소 중에 필요하면 치환해야 돼. 필요하면 이제 치환을 해라. 지금은 당연히 x 제곱 마이너스 2x를 이제 한 문자로 치환을 할 건데 이거를 예를 들어 뭐 그냥 대문자 아니 a라고 치환을 해볼게. 자, 그럼 주어진 식은 y는 자 이거 대신에 a로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거든. 이거 치환하니까 몇 차 함수 형태가 됐어? 2차 함수. 그렇지? 이렇게 됐지. 자, 근데 제일 중요한 점, 제일 주의할 점.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함수에서 치환을 하잖아. 치환을 하면 반드시 범위를 신경 써야 돼. 범위. 지금 필수예제 9번 보면 9번 1번 봐봐. 문제에 따로 범위는 없지. 뭐 x는 어때야 된다. 바로 밑에 2번만 봐도 문제 시작하자마자 x는 0 이상 3 이하 범위 나오는데 얘는 범위가 없어. 근데 범위가 없어도 치환을 하면 또 범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돼. 봐봐. 범위가 따로 없다는 얘기는 일단 x는 모든 걸 대입하는 게 가능한 거야. 범위 없을 때는 다 대입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우리는 a에 대한 함수로 바꿨잖아. 그러니까 x에는 아무거나 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런 계산을 거친 결과가 a거든. 그럼 a도 과연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냐? 그건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 봐봐. 우리가 치환을 한 요식은 x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 x에 뭔가를 대입하면 이 계산을 통해서 a가 값을 가질 건데 2차식이다 보니까 그리고 최고차항 양수니까 얘를 그래프화 시키면 어디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하겠지. 그 다음 축은 어떻게 되겠어? x는 1. 그렇지. 그러니까 요 2차식은 x에는 아무거나 다 대입이 가능하긴 해. 근데 x에 얼마 대입했을 때 가장 작을까? 1. 그렇지. 1 대입하면 얼마가 돼? 한번 계산해 볼까? 1 대입해봐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1이 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야. 즉 얘를 a로 치환했잖아. 그럼 a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러니까 x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그것 때문에 a가 결정이 돼. 근데 그 a는 이제 새로운 이차함수에 집어넣어야 될 숫자란 말이야. 근데 그 a가 어떻다? 마이너스 1보다는 무조건 같거나 클 수밖에 없다는 거지. a로서 가장 작을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러니까 분명히 범위는 없었어. x는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있었거든. 근데 이거를 a로 치환하는 순간 a는 마이너스 1,
이상의 값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큰 것만 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요까지 하면 범위까지 새로 우리가 치환한 문자 A에 대한 새로운 범위까지 구했으면 이제 끝났어. 똑같이 하면 돼. 이제 A에 대한 함수로 생각하고 그래프 그릴 거야. 자, 요거 어디로 볼록하게 그려져? 아래. 그렇지, 아래. 그 다음에 축은 A가 얼마일 때 축이 되겠니? 마이너스 1. 아니지. 마이너스 2A분의 B. 아. 2. 아, 1. 그렇지, 1이 되는 거지. 그 다음 범위 표시할게.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큰 영역. 여기 전부 다 이렇게 되겠지. 자, A가 얼마일 때 최소가 돼? A가 1일 때 최소가 되는 거지. 여기다 A 1 집어넣어주면 계산하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다. 자, 답은 마이너스 6. 되겠네. 여기 조금 어려워. 요거 2번도 바로 한번 풀어볼게. 2번은 범위가 주어졌어. x 0에서 3까지 대입 가능. 자, 근데 또 되게 복잡하지. y는 괄호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그다음 플러스 4.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둘 다 구하는 거네. 자, 최대, 최소를 둘 다 구하라. 자, 이것도 딱 봐도 치환하는 문제잖아. 그럼 지금은 당연히 이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을 치환해야겠지. x제곱 더하기 2x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을 예를 들어 a로 치환을 하겠다. 자, 그럼 주어진 함수는 원래는 4차 함수지만 치환을 하니까 2차 함수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항상 범위 주의해야 된다 그랬어. 자, 봐봐. a는 지금 요 2차식을 우리는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한 거야. 근데 요 x에 대한 2차식의 x자리에는 0에서 3까지 대입 가능해. 자, 이거 그래프 그리고 축을 그려봐. 축이 x는 1일 때거든. 마이너스 2분의 b 하면. 근데 0에서 3까지 가능하다며. 0에서 3까지. 자,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큰 값은 x가 얼마일 때인 거야? 3. 그렇지. 그럼 a가 될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큰 값. 그러니까 a로서의 최대값. x에 3 넣었을 때 계산 결과다. 그럼 3 넣어서 계산하면 3의 제곱 9 빼기 2, 3은 6. 3이야. 3 더하기 3은 6이지. 아, a는 x가 3일 때 얘는 가장 커질 수 있어. 얼마로? 6으로.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0에서 3까지가 x 범위라면 요 2차식, 즉 a는 x가 얼마일 때 가장 작아져? 1. 그렇지. 0이 아니야. 1이야. 1이 축이니까 더 작아. 그럼 1 대입하면 4 빼기 2가 돼서 2. 아, 요 식, 즉 a는 x가 1일 때 가장 작아져. 즉 최소값이 얼마였지? 2였지. 2. 아, x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막 대입했을 때 a는 여러 가지 값들을 가지는데 가장 클 때가 6, 가장 작을 때가 2라는 얘기지. 그럼 저렇게 구해진 a 범위를 여기 다시 써주면 돼. a는 여기에서 2까지. 자,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났다 그랬지. 그럼 이제부터는 그냥 새로운 함수라 생각하면 돼. 완벽하게 새로운 함수. 자, 어쨌든 얘가 가장 클 때 얼마냐, 가장 작을 때 얼마냐 찾는 거거든. 자, 그럼 또 똑같이 그래프 아래로 불러. 자, 축은 잘 계산해주면 a가 얼마? 2. 근데 지금 2에서 6까지가 범위거든. 2에서 6까지 여기에서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최대는 a가 얼마일 때 최대가 돼? 6. 6일 때. 최대 값을 구해야 되니까 6으로 답을 쓰면 안 돼. 6을 실제 대입해서 계산 조금 해줘야 돼. 자, 6 넣어주면 6의 제곱 36 빼기 4, 6이 24니까 36 빼기 23은 12인데 여기 4 더하면 최대값은 16이 되는 거지. 자, 최대값은 보통 대문자형으로 많이 써. 다음 최소값은 뭐 지금은 얼마일 때까? a가 얼마일 때 최소야? 2. 그렇지. 2를 넣어서 계산해줘야 돼. 2의 제곱 4
빼기 2, 4, 8 마이너스 3대 4 다시 더하니까 0이 되겠지. 아 그럼 최소값은 a가 2일 때다. 그리고 그 값은 계산하면 얼마인데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오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해주면 되겠다. 한 5분 남았는데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거기 311번 밑에 거 한번 풀어봐. 풀고 마무리하자.